안녕하세요. 오늘은 단 한 장의 그래프를 통해 한국 경제의 흐름과 위기, 극복, 그리고 정책 변화를 17년간의 타임라인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매달 뉴스에서 접하는 기준금리, 이 수치는 단순히 은행 이자율을 넘어서 주식, 부동산, 환율, 대출, 물가, 소비자 심리까지 폭넓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그래프의 꺾은 선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한국 경제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8년 8월 기준금리는 5.25%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단 6달 만에 2%까지 떨어집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고 한국도 수출 둔화와 실물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초유의 속도로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미국 금융시장의 붕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전 세계 금융위기가 확산된 상징적 사건입니다. 리먼의 파산은 단순한 기업의 부도 그 이상이었습니다. 리먼의 여파로 신용경색, 유동성 부족, 글로벌 주가 폭락, 실물경제의 급속한 위축, 이러한 네 가지 반응이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금융 시스템이 비교적 안정된 편이었지만 글로벌 실물 경제의 위축은 그대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수출 감소, 환율 급등, 외국인 자금 유출, 주가 폭락까지 이 네 가지 사건이 동시에 도미노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08년 하반기만 놓고 보면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치솟았고요.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넘다가 900선까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대기업까지 신규채 발행이 어려울 정도로 신용경색이 퍼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단 3개월 만에 2.25%를 인하하였고 이는 한국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금리 인하였습니다. 이처럼 빠른 금리 인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 신용 이자를 줄여 경제 전반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리먼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한국에도 무역, 금융, 심리라는 세 갈래의 위협을 안겨주었고 이에 대응해 한국은행은 초유의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시장 안정과 경기 방어에 나선 것이죠. 당시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한국이 금융위기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경기 회복세에 맞춰 기준금리는 다시 3.25%까지 인상됩니다. 2010년 7월 0.25% 상향으로 시작하여 2011년 6월까지 무려 3.25%까지 한 단계씩 인상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세계 경기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시기입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국내 내수도 점차 살아나며 기업의 설비 투자와 소비 지표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유럽의 소비가 회복되며 한국 수출도 강세를 탔습니다. 환율 역시도 1,100원대 전후로 안정되었고 외국인 자금도 활발히 유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고용 회복, 소비 심리 개선이 이어지며 경기가 과열되기 전 선제적 인상 기조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2012년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성장 둔화 등이 겹치면서 2012년 7월부터 다시 인하 흐름이 전환됩니다. 2012년 들어 유럽 재정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다시 불안을 불어일으킵니다. 그리스 디폴트 위기, 스페인,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유럽은행들의 유동성 위기에 따라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한국 역시 수출 둔화와 기업 투자 위축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이중 압박이 가해졌고, 이는 결국 2012년 7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준금리는 3.25%에서 3%로 하향 조정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후 점차 2%대 중반까지 하향 조정됩니다. 2010년에서 2012년은 경제 회복의 신호와 정책 정상화 시도, 그리고 글로벌 리스크의 재확산 사이에서 한국은행이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즉, 급격한 인상은 피하면서 과열을 차단하고자 했던 균형의 통화정책 시기였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 경제는 여전히 세계 경제와 연결된 개방형 경제라는 점에서 외부 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다시금 확인된 시기입니다. 2015년부터는 1%대 금리가 본격화됩니다. 2016년 6월에는 1.25%, 2019년 10월엔 1.25%까지 인하됩니다. 이 시기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소위 말하는 3저 시대가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2015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하며 사상 처음 있는 1%대 금리를 단행하게 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1%대 금리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금리를 낮췄을까요? 세 가지로 원인을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저성장의 고착화. 두 번째, 저물가의 지속. 세 번째, 투자 위축이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성장 고착화로 수출 중심 경제의 한계가 드러났고, 내수는 늘 정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2%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국제유가는 하락했고 소비가 둔화되었으며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들의 투자는 보수적으로 돌아섰고 설비 투자와 고용 모두 활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은행은 2016년 6월 금리를 1.25%까지 인하하며 경기 부양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다시 한번 1.25%로 내리며 5년간 이어진 장기 저금리 정책이 지속됩니다. 이렇게 내려온 금리는 5년간 지속되며 장기 저금리 정책이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더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래프를 따라 2008년 금융위기부터 저금리 고착기까지 한국 경제의 굴곡진 흐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위기가 올 때마다 금리는 내려갔고 경제가 살아나면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 세계를 공포로 뒤덮은 2020년도의 초유의 사태의 시작과 그 이후의 변화, 그리고 사상 최저금리, 또 그에 따른 자산시장에 나타난 전례 없는 과열 현상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이어지는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